그리고 오늘 박광호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옵니다.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입니다. 신임 원내대표 첫 일성, 지지자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언뜻 강성 지지자들도 좀 생각이 바로 나는데 이 메시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당장 개딸들이 박광원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겠지만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기도 하거든요. 양쪽 진영 한 30% 정도는 정해져 있고 결국은 선거를 가늠하는 건 중도인데 지금 정치 혐오 내지 이제 무당층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그럼 총선을 이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팬덤에 갇히지 말자라는 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박광원 대표로서는 개딸로 비롯된 그런 문제, 꼭 개딸이 문제다가 아니라 그런 강성 팬덤은 무엇이든 문제다. 그리고 우리의 확장성을 제약하는 안 좋은 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도 저 얘기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메시지는 그래서 개딸하고의 무슨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그 중도 확장성, 포용력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자기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서 교통 정리를 하겠다. 이런 일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중도층도 잡고 확장하고 통합하겠다. 지지자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근데 이제 서영주 대변인. 네. 근데 여전히 물론 그것도 일부라고 하긴 합니다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박광호 원내대표가 좀 탐탁지 않은 모양이어서 여러 글들도 있고 그렇지만 박광호 원내대표는 본인 소신대로 가겠다. 개딸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당내에서? 저는 일부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매우 극히 일부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개딸을 부각하는 것은 언론에서 그걸 부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존중하나 전체 큰 스펙트럼에서 지금 개딸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미비합니다. 근데 이거를 뽑아내서 기사로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뭔가 박광원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이 마치 이 개딸을 겨냥해서 한다? 저는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의 오늘 얘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 지지층으로 이길 수 없다. 중도로 나가자. 확장하자. 이준석 전 대표도 예전에 소신정책 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자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그 몇천 명 불과 안 되는 그런 청원이 올라왔다 해서 그거 갖고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를 연관시키는 건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강성 지지층은 팬덤 정치, 민주당도 있지만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광훈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페이들을 양 정치권에서 개선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각 당의 숙제이지 이게 하나 현상으로서 의원들이 고려 대상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개딸한테 혼나시겠는데 그러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중요한 지금 갈등의 어떤 저는 최전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평범해 보이지 않는 그 행동들을 민주당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노선 자체는 결국은 그 자신들의 지지층을 탄탄하게 굳히는 그 행동만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박광원 지금 원내대표는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원내대표단 구성한 거를 보면 굉장히 김현장 출신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증권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기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는 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당이 좀 더 예전의 민주당의 모습들, 예전 이재명 대표 전의 민주당의 모습, 저는 그걸로 가겠다는 뜻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박광원 대표가 지향하는 민주당은 좀 다른 민주당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아마 민주당의 갈등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말은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이현정 의원 말씀은 최근에 서 대변인도 그걸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권리당원 목소리를 좀 반영하자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당원존도 만들고 실제로 당원들이 공천권도 행사해야 된다.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니냐. 그래서 지지층 좀 결집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아니라 얘기 있었는데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박광원 원내대표 오늘 첫 일성이 그래서 좀 더 오히려 더 부각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강원 원내대표가 본인을 보좌하는 원내대표단도 사실상 비명계로 꾸렸습니다. 원내대변인도 그렇고 법조계 출신이 많으신데 전 현직 대표님 뭐 사후 리스크나 이런 걸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그거를 전혀 그건 아니고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쇄신과 통합 그리고 확장성의 보강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인선인데 인선의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내대표단도 꽤 뭐 비명계 사실상 그리고 여러 각자의 특별한 경력이 있는 뭐 검찰 출신, 김앤장 로펌 출신, 경제 전문가 출신 뭐 이런 인물들도 배치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은 뭔가 개딸들과 강성 지지자들과는 좀 파열음이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한 목소리보단 난 거 아니냐는 게 민주당 내부 평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 비서실장은 또 철험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빼고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법조인들인데다가 뭐 아니면 뭐 경제인 출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박강원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본인한테 좀 부족한 것, 그걸 좀 채워넣는 측면에다가 그다음에 총선을 지금 11개월 앞두고서 중도 확장성, 저는 그런 포석으로 봅니다.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이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철험의 소속이니까 또 이제 그 당 지도부 이제 이재명 대표 쪽하고도 뭐 완전히 무슨 절연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 정무적 판단을 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하나 분명한 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법조인들을 대거 등용했다? 그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도 확장성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민주당보다도 어찌 보면 훨씬 더 중간지대에 가까운 지금 멤버 구성이에요. 아마 그런 부분을 노렸고 본인의 부족한 면 본인은 언론인 출신이니까 웬만한 거는 사실 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인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